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제가 아까, 커뮤니티에 글 하나 올렸죠? 이데일리에 나온 뉴스를 보고, 제가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이게 아마 어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 했더니, 우크라 침공은 남의 나라 일이라고. 근데 오늘 아까 또 보니까,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여러분 지금 아까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이제 몇 개 뉴스를 제가 그래서 오늘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없더라고요.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건데, 이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이 트럼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의 기조에 푸틴이 발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좋다, 트럼프가 좋다, 트럼프가 나쁘다, 푸틴이 나쁘다. 이건 좋고 나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먼저 트럼프 여러분 2016년도에 대통령 당선돼서 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했던 전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냈었죠.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미국 우선주의예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했던 그 정책이 이 트럼프주의예요. 트럼피즘입니다. 이 트럼피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세계 지배 질서를 바꿔내는 작업이 바로 트럼프가 추진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패권을 옮겨받은 이후에 소위 이제 냉전 체제를 통해서 미국이 군사력으로서 이제 군산복합체라는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그리고 이 공산국가들과의 대결에 있어서 항상 그 주도권을 갖는 소위 민주 진영 국가의 소위 리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일국 지배 체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1990년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 냉전 체제가 무너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이 전 세계에 그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 소위 단독 패권, 일국 지배, 단독 패권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트럼프가 깬 거예요. 왜 깼냐? 이렇게 해서 미국이 부담해야 되는 방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자기의 나라의 문제는 자기네 나라가 해결하라는 거야. 미국은 미국의 문제만 신경 쓰겠다. 그게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그래서 세계 지배 질서를 미국이 지배하는 일국 지배 질서에서 다국 구조로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긴장감을 갖춘 게 뭐냐면 러시아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권은 무너졌는데 여전히 냉전 지배 질서에서의 미국 주도 형성이 계속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 지배 질서를 완전 해체해 가려고 했던 것이 트럼프였는데 거기에 가장 걸리는 게 뭐였냐면 냉전 체제에서 만들어진 1949년도에 유럽의 국가들이 만든 나토였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야. 이게 냉전 산물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 나토에 대해서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을 니네들 더 많이 내라 하고 그냥 안 한다? 그럼 나토 탈퇴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탈퇴는 안 했지만. 그래서 나토에 대한 위협을 계속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위 러시아 스캔들이 조금 있었죠. 그 푸틴하고의 그 사전에 이런 내통한 것이라든지 그 러시아의 정보기관하고의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여러 가지 구설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도 이 푸틴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외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를 탈군사화시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이제 군사기지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탈나치화.
그 소위 우크라이나의 지배 세력들이 그 러시아 계열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굉장히 그 탄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끝내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서 했던 행동과 비슷해. 거기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서 계속 그 비토를 하고 나토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푸틴이 동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더 그 무력화되기는커녕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나토의 힘이 동유럽, 러시아 밑에까지 코미까지 내려오는 거는 푸틴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어쨌든 지금 외면적인 표현인데요. 근데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면이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에 보이지 않는 이면은 뭐냐? 그건 바로 지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하고 민주당에 대한 위협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 트럼프가 지금 뉴욕 언론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트럼프가 2019년에 소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서 탄핵 소추까지 받을 뻔했던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미국 민주당에서 퍼뜨려서 이걸로 트럼프가 탄핵 소추까지 가는 과정까지 가다가 결국 나중에 뒤집어졌어요. 왜? 실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의 스캔들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조 바이든 스캔들로 밝혀진 거예요. 조 바이든의 스캔들이 뭐냐? 조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에 고위 임원으로 있으면서 한 달에 약 5만 US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에 엄청난 이권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 배경에 누가 있냐? 조 바이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건 결국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에 대한 위협이에요. 올해 12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2024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트럼프와 맥락을 같이 하는 푸틴이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 지배 질서의 지편에 발맞추면서 조 바이든을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그 2020년 2월 8일에 트럼피즘에 관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제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관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트럼피즘, 트럼프주의죠. 예, 트럼피즘의 세계적 현상에 관한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프닝에서 보신 영상은 지난 2월 5일 날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미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이 이제 부결된 거에 대해서 탄핵안 부결된 대한 자신의 첫 반응을, 이 영상을 자기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지 영상인데 이 트럼피즘, 이 영상이 트럼피즘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주의, 이 트럼피즘이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앞으로 계속 갈지도 모른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그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은 대통령이긴 한데, 앞으로 트럼프 시대가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가 작년 12월 18일 날 미국 하원에서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해서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죠. 하원에서요. 그래서 상원으로 그 탄핵 심판이 그 탄핵 심판 절차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안 심리하고 이제 탄핵 표결 과정이 이제 쭉 이어지다가 이제 지난 2월 5일 그 이제 탄핵 심판 그 표결이 이어졌는데 부결됐죠. 그래서 이번 탄핵 그 소추권은 작년 9월에 그 러시아 게이트의 연장선상으로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그 사건이죠. 그 탄핵 심판이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하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 뭐 압력을 가했다, 뭐 이제 그런 혐의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한 그 전화의 내용에 그 속기록이 이제 밝혀지면서 실제로는 트럼프가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사실 트럼프의 어떤 그런, 부당한 압력 또는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상대당인 민주당의 그 부통령이었고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는 그 조 바이든의 어떤 그런 그 아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였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바이든의 아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그 에너지 회사의 그 임원 자리로 입사를 하면서 엄청난 이 급여를 받게 됐죠. 급여를 받고 뭐 특혜를 받았는데,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그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온 예비 후보가 이제 미국이 보증을 쓰는 그 이제 미 정부 보증 대출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미 정부 보증 그 10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그걸 무기로 해서 이제 부당하게 압력을 넣고 우크라이나 검찰이 조 바이든 자신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의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이 아니라 그 민주당의 바이든의 부정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죠. 그리고 요 이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영국의 그 정보기관인 MI6에 그 허위 보고서를 낸 그 러시아 게이트,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이제 내통을 했던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그 러시아 게이트도 결국 알고 보면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의 스캔들로 된 거죠.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그렇고 러시아 게이트도 그렇고 이 민주당의 문제다라고 보죠. 예, 2년 전입니다. 딱 2020년 2월 8일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렸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의 큰 갈등의 요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터진 거죠. 근데 이번 푸틴의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은 결국 미국의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대결이 대리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바이든의 목을 조은 겁니다. 근데 바이든이 여기 그러면 미군을 파견해서 전쟁을 일으키냐? 절대 못해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에는 뭐 겉에 표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탈군사화나 뭐 탈나치화 뭐 에너지의 문제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면에는 푸틴이 트럼프와 상당히 동조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굉장히 천재다운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면이 지금 그 말의 뜻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그 이면의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